여기 광고 개인 최적화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요거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유튜브 같은 거 사용하고 이제 구글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있겠죠. 지메일 아이디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유튜브에 접속을 하실 거고 이제 보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구글에서 광고를 내보낼 텐데 개인 최적화를 사용을 하겠다. 즉 너랑 상관없는 거를 보여주지 않겠다. 굳이 너한테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보여주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체크를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해라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광고 개인 최적화 방법으로 이제 여기 쭉 뭐가 나와 있네요. 예.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뭐 내 나이,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들은 아니죠. 아주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봐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나이에 대한 거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제 관심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좀 너무 많이 지금 집어넣은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하진 않았겠지만 한번 해서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구글은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이 사람한테 맞는 광고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구글에서는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구글 아이디를 쓰고 있으면은 구글 아이디를 사용해서 어딘가 서비스에 들어갔으면은 내 나이가 몇인지 대략적인 나이, 정확한 나이는 아니죠. 내가 여기서 내가 구글이 알려준 나이예요. 구글이 내 신상을 조사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준 그 나이. 만약에 내가 구글 검색할 때 내 나이가 뭐 190세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190세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190세라고 쓰면은 거기서 믿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냥 뭐 스페니쉬를 쓴다라고 써놨으면은 그렇게 알려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쓰진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라도 혹은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써버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에서 나오는 모든 유튜브 채널 혹은 검색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페니쉬가 들어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힘들어집니다. 뭐 어디서 뭐 친구 추천할 때도 스페인 사람들을 막 추천해주고 이러면은 말도 안 통하는데 이제 답답해지죠. 그러지 말고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나에게 친구로 추천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그냥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랑 비슷한 광고도 들어오지만은 그 밖에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즉 구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받으면서 동시에 광고까지도 같이 이제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렇게 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튜브를 이제 프리미엄 이제 돈을 내고 광고 없이 좀 사용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광고 자체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 정보가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돈을 안 내고 이제 무료로 유튜브를 다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광고가 뜨죠. 그러면은 이 광고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정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IT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검색만 해가지고는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이제 회사들 중에서 그런 회사들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구글 쪽에다 광고를 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고 그랬을 때 영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광고를 통해서 그런 회사들, 그런 제품들, 그런 서비스들을 제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 자체도 약간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광고를 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여기까지 해서 구글의 광고 개인 최적화까지 좀 잠깐 설명을 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글이 각 개인들에게 적합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구글 신호데이터라고 부른다. 다음 시간에 구글 신호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죠. 구글 신호데이터 활성화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구글이 추정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 신호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켜시고요. 자, 실습은 데모 계정으로 할 수는 없고 실습 계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계정 구글 애널리틱스 실습 GA4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였죠? 사이트에다가 코드를 넣었죠. 사이트에 코드를 넣었습니다. 사이트에 코드를 넣었죠. 코드 넣는 과정, 즉 관리에서 클릭해서 속성 액세스 데이터 스트림 클릭하시면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측정 아이디라는 게 나왔었죠. 요걸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걸 사용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구글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얘네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우선 요 측정 아이디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속성 액세스 관리 여기 쭉 들어가시면은 지금 내 아이디가 나올 거고 계정 설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어시스턴트 설정 이쪽으로 들어갔었죠. 이전에는 어시스턴트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데이터 수집 쭉 있었는데 이제 책이랑 조금 다르게 데이터 스트림으로 들어갔었죠. 데이터 스트림으로 들어가서 제가 방금 봤던 그 내용이었고요. 요 내용에서 이제 집어넣었었는데 지금은 이미 넣어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지금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전이랑 책이랑 좀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글 태그 설정 구성 연결된 사이트 태그 관리라고 지금 나왔네요. 한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실습하면서 연결해 놓은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이걸 연결하시면은 연결할 태그 아이디 집어넣고 연결할 태그 이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태그 설정 구성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 태그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쭉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역, 관리 쭉 있죠. 여기 보시면은 책이랑 좀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 찍을 때랑 또 이게 좀 약간 달라졌는데 강의 찍는 도중에 좀 약간 수정된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책이랑 달라졌냐 그러면 책에서는 요 향상된 측정 바로 요 아래쪽에 태그하기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새로운 온페이지 태그 추가, 기존 온페이지 태그 안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어요. 아래쪽에 사라지고 그게 어디 갔냐 그러면 좀 헤맬 수 있겠는데 여기 아래쪽에 구글 태그에 보시면은 태그 설정 구성 연결된 사이트 태그 관리 있고 여기 태그 안내 보기가 있죠. 태그 안내 보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구글 태그를 구현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태그 안내 보기로 넘어가고 화면이 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Install with the website builder or CMS 오른쪽에는 직접 설치 이렇게 해서 여기는 CMS나 웹사이트 빌더를 사용해서 구글 태그를 설치하는 방법인 거고 이쪽에 이런 드루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윅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는 직접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수동으로 구글 태그 있어서 여기 구글 태그 G 태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책에 보시면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수동으로 구글 태그 설치하는 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책에 보시면은 35페이지에 설치 코드 삽입하기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걸 넣었던 거예요. 요걸 우리가 집어넣어서 이 코드를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을 했었던 거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쭉 진행을 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쭉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러면 다시 여기 관리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세요. 관리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어시스턴트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고 어시스턴트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뭐 데이터 수집하고 뭐가 쭉 있는데 구글 신호 데이터 사용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걸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는데 자, 어시스턴트 설정에 나오는 것 중에 데이터 수집 아래쪽에 속성 설정 아래쪽에 구글 신호 데이터 사용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신호 데이터 사용. 자, 신호 데이터 사용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구글 신호 데이터 관리 이렇게 나오죠. 이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신호 데이터 수집 속성에 대한 충분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이 설정으로 수집된 데이터만 보고 분석에 반영됩니다. 자, 충분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이 설정으로만 구글 신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분석에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죠. 쭉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최종 사용자 위치, 검색 기록, 유튜브 기록, 구글과 파트너 맺은 사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위치 및 기기 데이터 수집 체크해 놓고요. 광고 개인 최적화 허용을 위한 고급 설정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총 306개 지역, 총 306개 지역에서 허용됐다. 다 허용됐다는 얘기죠. 다 허용이 된 거고 사용자 데이터 수집 확인 요것도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내 사이트 및 앱 속성에서 수집하는 방문 정보죠. 그걸 최종 사용자의 데이터와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런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한 권한을 최종 사용자로부터 확보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다가 확인했다는 걸 알려주는 확인함 눌러주면 되겠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신 확인이 된 거예요. 구글 신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 확인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다 된 것 같네요.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어시스턴트 설정 눌러서 구글 신호 데이터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이렇게 액션 눌러서 보시면은 구글 신호 데이터 관리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신 확인까지 됐고 수신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이 부분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계속 달라져요. 계속 달라지는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기보다는 방식이라든지 조금 이전에 봤을 때는 약간 허술했던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니까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나 처음 도입하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죠. 책이나 누군가의 강의를 보고 따라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강의에서는, 영상에서는, 책에서는 뭐 잘 됐던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뀌어 있고 이러면은 참 난감하죠, 솔직히. 그거는 저도 좀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씩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구글 애널리틱스 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바뀐다는 것은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이제 익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책을 조금 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만 책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개발자 사이트나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모이는 인터넷 찾아보면 개발자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 가서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거 좀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신호 데이터 활성화하기 그랬는데 굉장히 좀 간단하게 끝났죠. 별로 할 게 없어요, 솔직히. 관리 클릭해서 여기 어시스턴트 설정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거 구글 신호 데이터 사용 설정 요거 그냥 클릭해서 신호 데이터 관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끝입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하시면 돼요. 할 건 다 했어요. 구글 신호 데이터 사용 설정 체크 다 했으니까 신호 데이터 사용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을 하시면은 신호 데이터 관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완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봤던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완료를 표시를 해주면은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이 완료돼서 이제 녹색 버튼 체크 표시가 된 거죠. 다 완료가 됐다라는 표시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신호 데이터를 현재 적절하게 잘 완료가 됐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완료로 표시 다시 바꿀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위에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아마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현재 데이터 전송 중인데 여기를 완료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전 단계에서는 UA Universal Analytics에서는 요 완료로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됐었는데 GA4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게 이렇게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눌러서 얘를 완료 미완료로 조금 다시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우리가 설정이 다 완료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전환 설정도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다 이게 완료로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전환 관리 누르면은 요 내용이 들어가서 이걸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수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어디 갔죠? 데이터 스트림 쪽, 이제 어시스턴트 설정이었죠. 어시스턴트 설정으로 들어와서 여기 전환 3회도 다 됐으면 완료로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이상 이제 수정할 필요 없이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나머지 것들도 그냥 완료로 설정을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 사용자 관리까지도. 지금 사용자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뭐 건드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이름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손댈 필요는 없는데 하나만 남겨놓기가 귀찮으니까 이것도 그냥 완료로 표시를 해놓죠. 사용자를 그룹을 만들거나 권한 추가하거나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신호 데이터 활성화하기까지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끝났습니다. 총정리와 연습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술 보고서에서는 사용자의 기술 기반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사용하는지,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지, 혹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지, 아이폰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 설정을 통해 광고 개인 최적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성별, 관심사, 연령 등의 정보가 구글 신호 데이터에 들어있으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신호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구글 신호 데이터를 활성화하면 기존 구글 애널리틱스 기능이 업데이트되어 광고 개인 최적화를 사용하는 구글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집계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2번 구글 신호 데이터를 비활성화해도 애널리틱스에서 추가 정보 수집을 진행합니다. 3번 구글 애널리틱스는 광고 개인 최적화를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4번 광고 개인 최적화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집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는 모든 기기 유형에 걸쳐 사용자층 전체의 행동을 모델링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구글 신호 데이터를 비활성화하면 애널리틱스에서 더 이상 구글 신호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 수집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술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iOS, 웹으로 구분됩니다. 2번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스, 매킨토시, 리눅스 등이 있습니다. 3번 기기 카테고리는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 스마트 TV 등으로 구분됩니다. 4번 화면 해상도는 XXL, XL, L, M, S의 5단계로 구분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화면 해상도는 실제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니터의 해상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1920 곱하기 1080, 1920 곱하기 1080이 되는 풀 HD급 모니터 해상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화면 해상도가 있습니다. 현재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수집하고 있는 화면 해상도의 총 개수는 129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